이제까지는 이제 OBV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주로 했던 거고요. OBV가 어떻게 되고, OBV의 정의는 뭐고, 누가 개발했고, 뭐 이런 얘기들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다면,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어, 이제 시장에 책도 낸 거죠. 여기, 이 이후의 내용들은. 근데 이제 작전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다음에 이 기관의 보유 수량을 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소형주에서 시작해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그 과정, 또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항상 시작은 기관의 디지털 시그널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 증권사가, 이 증권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증권사에서 이 시그널을 보내요. 금융투자, 금융투자 쪽에서. 이 시그널을 보낼 때, 이 이후에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나와야 이제 두 배, 네 배, 막 10배,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디지털 시그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집하는 세력이 있더라. 그래서 그로 인해서 5배나 10배 오르더라는 거죠. 대세 상승을 일으키는 종목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근간이 되는 어떤 이론이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 기관의 디지털 신호를 해석해 놓은 어떤 책이 있다라는 거죠. 음어집이 뭔지는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통신병이 있잖아요. 군대 가면. 통신병들이 이렇게 암호화돼 있는 어떤 빨간 책자가 있어요. 그게 음어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빨간 책자를. 그래서 통신보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0101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어집이라는 거는 기관이 디지털 신호를 줄 때 각 숫자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떤 이 상호 간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통신보안인 거죠. 암호화된 숫자인 거죠, 암호화된 숫자.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는 한번 해석을 해보자, 지금부터.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의 자리 숫자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이제 2라는 거예요. 2하는 네 자릿수일 때, 네 자릿수일 때,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더한 게 어떤 특정 숫자를 갖는데 그 숫자가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있다.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는 의미를 갖고 10의 자리 숫자는 날짜를 가리킨다. 근데 100의 자리 숫자까지 있다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하고 10의 자리 숫자를 더해서 어떤 특정 날짜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0부터 9까지의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데 어떤 의미냐? 양봉이다. 음봉이다. 또는 이제부터 오른다. 이제부터 하락이다. 아니면 전저점보다 더 내릴 거다. 전고점보다 더 높일 거다. 지금이 단기 고점이다. 지금이 최고점이다. 지금이 최저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타는 시작을 앞에 1로 끝나면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음봉은 어떤 음봉이냐면 하락폭이 굉장히 큰 음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스타에 부스타를 이제 요 테스트하는 기간 있잖아요. 요 3개월, 요 3개월, 요 3개월. 요 3개월에 나온 이 숫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숫자들을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성사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성사료는 여기에서 3개월 연동 테스트를 했고 아날로그 시그널이 나오고 다시 디지털 시그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 이 디지털 시그널만 나왔다가 노이즈 낀 아날로그 시그널이 나왔다가 여기처럼 이제 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날로그 시그널과 디지털 시그널이 합쳐지는. 음, 그래서 이 뒤에는 대세 상승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음,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항상 얘가 이제 과도기에 있는 주식인 거죠. 음, 종목인 거죠. 이 음,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 이 디지털 시그널, 그리고 이 앞에 디지털 시그널이 한두 번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예요. 음, 변동폭이. 변동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온다.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지금 2,500원부터 4,000원까지의 변동폭을 갖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음, 그거를 이제 최대한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 테스트를 하는 이 특정 기관, 일반적으로는 금투라고 했고요. 음, 금융투자. 음, 이 금융투자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기관이 더 추가로 사는 기관이 생기는 거죠. 음, 이쪽에서는. 음, 그런 모습들을 뒤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성사료에 대해서 주포가 있고 제2의 이제 세력들이 이제 달라붙는 형태, 그런 형태들을 실제로 이 단주로 놓고 이 수량으로 놓고 순매수로 놓고 단주로 놓은 다음에 이 음, 천주 단위로 보면 안 되고 음, 단주로 놓고 이제 전일비 등락률을 이 전일비 샀냐 팔았냐 몇 주 샀냐 몇 주 팔았냐. 음,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 보면 7주 판 흔적이 보이는 거죠. 음, 68주 판 흔적이 보이는 거. 음, 이 7주와 68주를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의 모습을 볼 수 있냐면 금투는 매매 현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음, 투신도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 은행도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사모펀드도 들어온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날로그 시그널 이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석. 음, 근데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신증권으로 본 거거든요. 대신증권 금융투자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로 뽑아서 차트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 주가가 어떤 식으로 연동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음, 이날 팔았어. 음, 팔았는데 요 날이 저점이야. 음, 요 날 팔았는데 이날 전저점을 깼어. 음, 전저점을 깨버리잖아요. 음, 이날 샀는데 여기가 저점이야. 음, 더 이상 안 떨어져. 음, 이날 이날도 이제 팔았죠. 음, 이런 이제 사고 팔고 한 이 흔적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음, 세밀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음, 그래서 하나씩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파형들에 대해서 이제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란 아까 얘기한 그 음모집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음, 시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2로 끝나면 다음날 하락하더라. 음, 그리고 5로 끝나면 음, 이거 추세 전환되는 것 같은데? 음, 하락하던 거는 상승하고, 상승하던 거는 하락한다는 거죠. 음, 7로 끝나면, 이거 많이 오르던데? 아니면 갭상으로 오르거나. 음, 그러면 양봉이라는 의미죠. 양봉 중에서도 장대 양봉이라는 거죠. 음, 7번은. 7로 끝나면, 네. 끝자리 수가. 8로 끝나면, 이것도 음봉인데, 그냥, 조금 하락하는 음봉.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아니면 음봉의 시작이라든지. 음, 어쨌든 8과 2는 안 좋은 거고 음, 7은 좋은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7이 나온 다음 날 내가 아침에 사면 음, 아침에 양봉이 막 이렇게 보이고 있으면 그때 사면 하루 종일 오르지 않을까? 음,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지금 네.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래서 이제 세명통상은 이거는 이제 지인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 거죠. 음, 지인이 아니라 이제 저한테 교육받은 음, 학생이 이제 네.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 거죠. 보면. 그죠? 아날로그 시그널처럼 보이니까. 음,
근데 좀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명통상 음, 이렇게 이제 폭락을 한 흔적이 있잖아요. 음, 이 이후에 디지털 시그널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디지털 시그널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음,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할까? 음,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음, 금융투자 쪽에서 400이라든지 이 400주를 사거나 또는 이쪽에서 이 기타 법인 쪽에서 사사를 준 날, 음, 이 안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음, 음봉이 계속 떨어지다는 거죠. 음, 그리고 사사를 찍어버리면 전저점도 무너져 버려요. 음,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음, 전저점을 무너뜨리는 숫자니까. 그래서 계속 이 사사를 더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사사 찍힌 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전저점이 계속 무너지는 거죠. 음, 원래 10월 5일 날 찍고 또 찍었는데 그때도 또 또 무너지고 음, 그리고 역대 최저점이 401 찍고 나서 또 역대 최저점 또 무너지고 음, 이 400 찍고 나서 또 이 음, 전저점을 계속 밀어버리는 숫자라는 거죠. 안 음, 좋은 숫자라는 거예요. 쉽게 음, 얘기하면 음, 죽어라 죽어라. 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일반론인 거예요. 4가 나오면 이거 진짜 안 좋더라. 음, 944도 마찬가지. 그래서 뒤에 사사가 나오면 이거는 저점 깨기니까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그 다음에 5가 나오면 이거는 추세를 전환하는 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6이 나오면 이거는 이 단기 고점 형성하는 음, 이렇게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신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분석을 해본 거죠. 이 600, 6일, 6자를 이제 계속, 6이 보이니까 이제 음, 6자를 이제 계속 분석한 거예요. 음, 그러다가 중간에 119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음, 119. 마니커라는 종목인데, 음, 막 이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고, 마니커라는 종목에서 119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10월 27일이에요. 10월 27일이면 요 날인 거죠, 요 날. 요 음, 날. 요 날. 음, 119면, 119면 앞에 숫자, 세 자리 숫자잖아요. 음, 세 자리 숫자 중에, 세 자리 숫자면 요거잖아요. 그렇죠.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는 두 개를 더해라. 음, 그럼 이틀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 음, 특정 날짜. 이틀은 무조건 지나고 나서. 음, 그리고 나서 1의 자리 숫자가 9잖아요. 음, 119면 불났잖아요, 불. 음, 119는 소방서 부르는 거잖아요. 불통이 빠지는 거잖아요. MACD. 급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음, 급등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음, 그래서 이제, 119 굉장히 좋은 숫자네? 음, 그걸 알게 된 거죠. 음, 그리고 나서 이 마니커에서 119를 찾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종목에서 또 119를 또 찾았어요. 음, 또 날아가는 거예요. 음, 이 마니커만 그런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이제 119를 찾으면 대박 나겠구나.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조건 검색식을 또 만들어 볼까 막 이 별의별 생각을 또 막 다 하고 막 지금은 이제 좀 포기 상태긴 하지만 음, 다음은 이제 요러다가 이 마니커 막 하다가 이 교육 중에 이 이 상향통상이 올라서 이제 음, 물 타고 이제 올라서 이제 얘는 청산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만들다 만 거죠. 음, 그 다음은 이제 슈넬 생명과학도 이제 교육생 중에 한 명이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슈넬 생명과학도 아까처럼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1의 자리 숫자가 나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가를 올리니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3, 얘는 좀 많이 만들어 놨죠? 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음, 각각의 날에 찍힌 숫자들을 다 적어가지고 음, 해석을 한 거죠. 음, 이 숫자들을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이 나오면 어떻게 되고 2가 나오면 어떻게 되고 3이 나오면 어떻게 되고 4가 나오면 어떻게 되고 이 음,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해석을 해서 이 음모집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 음모집대로 이제 한번 물타기를 해보고 음,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음, 진짜 그렇게 되나? 하다가 이제 얘도 청산이 된 거죠. 음.
이해되셨죠? 네. 어떻게 따지는지. 네. 그러니까 매매법 더하기 음어집을 하는 거예요. 교집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어집을 100% 믿고 이렇게 막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매매법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매매법에다가 교집합으로 음어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려 있으니까. 물려 있으니까 터는 방법론을 추가한 것뿐인 거죠. 교집합으로.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음어집은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지식은 아니다. 음. 그냥 이렇게 보조하는 수단. 그런데 좀 더 빡센, 이렇게 교집합으로 만드는 조건식에 불과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월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이 이월드라는 종목도 이제 제가 가르쳤던 분 중에 한 분이 들고 계셨던 거예요. 네. 슈넬 생명과학은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들고 있었던 거고, 이월드도 이제 들고 있길래 이제 막 하다가 얘도 다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음모집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털은 거죠. 음.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예, 다 성공한 거예요. 어. 이 지금 성공한 케이스를 여기다 딱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디지털 시그널이 보이면 우스코텍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기관보유 수혜량이거든요. 결국엔 얘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안 보이잖아요. 아날로그 시그널이라. 네. 지금 보면 아날로그 시그널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시총이 작은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쿠폰도 시총이 꽤 크긴 하거든요. 얘도 시총이 3,8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그널이 보여버리니까 음. 얘도 이제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작전주처럼 이렇게 디지털 시그널이 보여야 그 디지털 시그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형주 이상은 아날로그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음. 하는 거고요. 하려고 하면 또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투신만 딱 그쵸. 뽑아가지고. 투심만 뽑아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은 거죠. 그냥 매매법을 일단 먼저 적용을 해보면, 음. 아직은 살 때가 아닌 거죠. 음. 예를 들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음어집에 대한 거는 이제 본인이 들고 있는 그 종목 있잖아요. 그 네. 종목들 중에서 소형주, 중소형주 그런 종목들은 좀 해당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 할 만한데 그런 종목이 아니다라면 지금 보시면 KM 정도? KM도 소형주거든요. KM이. 얘도 보면 이제 조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KM이 이제 보시면 여기 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시그널이 보이잖아요. 여기도. 음. 그래서 요때 사고 요때 팔았잖아요. 음. 그리고 나서 여기서 급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 시그널이 어떤 영향을 줄 거다. 음. 이 주가에. 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그래서 투신이 해석을 해서 이게 오르는 시그널이었다 또는 급등을 알려주는 시그널이었다 그러면 매매법을 적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음.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가는 이봉이죠. 이날 사면 안 되고 음. 이봉에서 샀겠죠. 음. 이해되셨죠? 예. 네. 왜 이봉에서 사는지 그것만 그렇게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예. 아직 심리적 분석은 안 배웠기 때문에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작전주 이해를 이제 마치려고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거는 세력이에요, 세력. 음.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력은 개인 세력이 주를 이루고는 있어요. 음. 그래서 시총이 뭐 5천억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중소형주 밑으로. 음. 중소형주니까 중소형주와 이 소형주와 초소형주를 가리키는 거죠. 음. 그런 종목들의 세력, 개인 세력이 딱 붙어서 장난질을 어떤 식으로 치는지, 음. 그리고 그때
금투에 속하는 차티스트는 어떤 장난질을 치는지,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작전주를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하시면, 이거를 이제 외인과 기관을 합쳐도 상관이 없거든요. 음, OBV를 다시 도입을 하고, 음,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 부분까지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음, 종목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 종목은 그냥 작전주다. 음, 예. 뭐 삼성전자가 작전주가 아니야? 그런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인 원래 스텝 3에서는 심리적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분석을 나갈 거예요. 예. 네,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아, 수고했습니다.